40, 50, 60대를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나는 종신토록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하셨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고민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리더님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경기가 안 좋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다음에 좀 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요즘 상황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작년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 이런 통계를 보니까 부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뭐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현금과 같은 그런 고자산가가 300억 이상 되는 그런 자산가들이 무려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다 가난하던데, 다 힘들던데, 정말 다 죽겠다고 난리던데,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부자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년 부자들의 이 성적표를 보니까요, 어, 자신이 100억은 넘어야 내가 부자라고 인정을 한대요.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그 기준이 좀 깐깐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그래서 내가 100억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100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약간 부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상속, 정여, 부동산, 금융,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부의 원천이 뭐냐면요. 사업소득이었어요. 사업소득이었고, 그 다음에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쯤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뭘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아메이라는 사업을 선택했잖아요. 아메이라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메이라는 사업을 정말 잘 선택을 하셨어요. 왜? 부를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라는 이 사업을 잘 선택했다. 잘 선택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단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업이라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영역, 사업가의 영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직장인의 영역이 아니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가의 영역으로 왔을 때 투자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분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그런 소득 그 사업을 통해서 투자가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인데 이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과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리스크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
그다음 리스크는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편견과 오해를 하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편견과 오해를 하느냐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과 정신이 다르더라는 거죠. 남다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창의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음, 창의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란자의 사명의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업가 정신이 좀 남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창업가는 기업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존 산업의 관행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반란자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기서 기존 산업의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 했잖아요. 기존 산업의 관행에. 우리가 기존의 산업에서는 정말 부를 가진 사람들이 유통업에 참여해서 또 부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서 소비자가 비즈니스 영역, 또 소비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는 비즈니스니까 기존의 관행에 완전히 반기를 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반란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란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전자였구나. 자, 그러면 이 반란자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소명의식이거든요. 바로 소명의식.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저도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명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명을 여러분 갖고 있으세요? 어떤 사명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아밀 사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부를 가진 사람, 계속해서 부자는 아까 부자가 되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그냥 이 시대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안주하다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저는 이 사회에 희생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는 이 아메라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왜? 이 창업자의 독특한 생각, 이 정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님, 우리 한번 자신감을 한번 가져봅시다.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해봤고, 그런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멋진 사명, 정말 우리 창업가가 주신 그런 반란자와 같은, 그죠? 기존 산업의 관행에 반기를 드는 그런 반란자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또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롱런 할 수 있었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이 아닌가. 나의 꿈이 뭐
좋은 옷, 좋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인가를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미 사업에서 꼭 멋진 사명감을 가지신 우리 모든 리더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저는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들리세요, 이제? 조금 전에 음성 해제가 안 돼가지고. 아,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좀 원활하지 않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멋진 우리 창업자의 사명의식이 본인의 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해 나가는, 계속해서 해 나갈 어떤 그런 힘의 원천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정말 창업자의 정신, 철학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해서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오늘 너무 멋진 또 리더님의 또 그 안에 있는 또 생각, 정신을 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본신을 다해서 본인의 사명의식을 또 이야기해 주신 우리 박난 리더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나의 최애 제품 이용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최윤희 리더님 모실 건데요. 저는 이 리더님 처음 뵀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우아한 아름다움. 근데 그런 아름다움, 그 독특한 이 리더님만의 느낌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두 다 각자의 이미지가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계속 내가 일상에 매일매일 내가 살아온 어떤 생각, 정신, 어떤 신체적인 활동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취합되어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나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윤희 리더님 그때 제품 강의도 했었을 때, 비타민 C 히알루론산으로 그 본인의 원하는 피부 톤을 만들었다는 그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언제나 보면, 아, 참,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 미소 이렇게 간직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또 제품 애용 스토리로 본인의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녹여서 해주실지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최윤희 리더님 큰 박수와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 리더님 나와주십시오. 예, 최윤희 리더님 음소거 해제 어, 하겠습니다. 음소거 됐습니다. 해제. 네, 아, 이제 네.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를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우리 스폰서님 조금 더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강의였는데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급 당황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제 제품 애용은 정말 애용하는 제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미를 만나서 보낸 시간도 많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제품 애용을 너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심지어 애용하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마 리더님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마이랩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거를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시간이 되면 굿모닝 하면서 후원했던 스토리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이 마이랩 그 검사를 할 때 뭐 내가 경험해봐야 소비자들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 가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기가 참 저희 가족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요. 이 체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 시간에 걸쳐서 물론 제가 제일 많이 했고 저는 세 번에 걸쳐서 검사 결과를 갖고 있고요. 남편과 아들, 딸은 다 한 번, 한 번, 한 번의 검사. 딸은 이제 최근에 두 번째 검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레포트가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그런 변화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PPT 자료를 띄우면 오히려 얘기하는데 더 시간이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말로 나누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검사를 했을 때는 그 데이터 표본이 3천 건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검사를 할 때는 그 10,000건 이상으로 확장이 됐었거든요. 항목도 훨씬 더 늘어났었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거기서 오는 뭐 편차는 있겠지만 큰 트렌드에서는 어쨌든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냥 첫 번째 검사에서는 딱 평균인 거예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저 나름 정말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 뭐 유산균도 오래 먹었고 식이섬유도 뭐 저는 굿모닝 하기 전부터 늘 아침에 굿모닝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뭐 평균은 이상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남편의 어떤 뭐죠 장을 디스하면서 제 장 자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검사를 했는데 정말 딱 그 초록색 그 표본 그 라인에 딱 거의 맞춰지는 그 정도인 거예요. 유익균만 좀 평균보다 좀 많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대체로 평균 이상이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뭐가 안 좋은지에 탁 이렇게 시선이 가는데 면역과 수면이 그 당시에 나쁜 거예요. 한 3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거의 뭐 평균 한 1년 뭐 이렇게 검사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검사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해서 아, 이제는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면역과 수면이 저도 딱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면은 느끼고 있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면역은 사실 뭐 감기 걸리는 것도 없었고, 특히 뼈가 아파서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것도 없었고, 뭐 혈관에 어떤 뭐 피 검사를 했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먹는데 왜 면역이 낮아? 막 이런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뭐 꼭 뭐 어떤 특정 미생물과 관련된 어떤 그 면역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가 향상이 됐었어요. 근데 여전히 면역과 수면이 낮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은근히 그게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검사를 할 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두 번째 검사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나 이번에 검사할 건데 뭐가 달라졌을까? 그때 미리 설문조사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 나쁜 게 또 있었네요. 면역 수면 외에 눈에 띄게 나빴던 게 복부 불편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설문조사를 할 때 복부 불편감 이런 거 없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에는 복부 불편감이 그냥 보통이고 나쁨도 아니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높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안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아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만났을 때 장이 어때? 너는 장이 어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그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건지 안 불편한 건지를 못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를 앞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막 다른 일에 정신을 뺏기다가 내 장을 이렇게 장 상태를 이렇게 돌아보니 갑자기 아랫배가 그러고 보니 요즘 아랫배가 너무 편안하네. 이게 뭐지? 나 뱃살이 빠졌나? 그래서 인바디로 탁 올라가 보니까 뭐 내장 지방 레벨 똑같고 전체 지방 레벨 똑같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안함이 뭐지? 난 뱃살 빠졌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검사 결과가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복부 불편감이 좋은 쪽으로 높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반전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 배가 편안하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다음 면역 수면은 여전히 낮았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였어?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경락을 받으러 가면 주로 이제 등이 잘 뭉쳐서 등 경락을 받고는 했었는데 이제 한 번씩 배를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항상 뭉쳐 있어요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는 그냥 근육이 뭉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부 불편감이 뭐 근육이 뭉쳤든 뭐가 어쨌든 불편감으로 가스가 찼든 뭔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호를 줄 때 내가 좀 캐치를 잘해야겠다. 나를 관찰하는 어떤 그런 게 참 중요하구나. 평소에 내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작년 11월인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번엔 정말 데이터가 한 만 건 이상 넘어가면서 새로운 항목에 뭐 스트레스 지수도 나타나고 그다음 피부 뭐 트러블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근육 건강 뭐 이런 것도 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늘 관심이 있었던 면역 수면 관련된 게 다 평균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평균보다 막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평균 정도로 올라왔었고 세 번째 검사에서는 정말 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우리 단세지방산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을 두 가지 큰 지표로 보는데 상당히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양성이 상위 15%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져 있었어요. 근데 단세지방산은 여전히 평균 범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제 그게 저는 또 물음표가 붙었죠. 이 단세지방산 이거 왜 안 올라가지? 근데 이제 세부 항목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없던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그 스트레스 항목을 보니까 이게 평균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검사를 하기 전에도 오래전에 뭐 뇌파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관찰적인 검사도 하고 했을 때 내가 예민하다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은 예민하다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전히 스트레스는 좀 이렇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새로 추가됐던 근육 건강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 세부 항목의 미생물 그걸 지표를 보니까 우리 지효세 리더님 리더님이 아니고 대표님의 강의 중에 그 베이오넬라라는 그 미생물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락토바실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이 들었던 그 미생물이 지표 미생물로 딱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야 막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근육이 계속 그래도 운동을 한 보람이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먹는 것과 뭐 유산균과 뭐 운동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이렇게 탁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 단세 지방산이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숙제로 남은 거죠. 요거는 제가 조금 뒤에 저희 숙제와 함께 소비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남편을 검사를 했어요. 체변을 하기 싫어서 몇 달을 도망 다니다가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이 도망 다녀서 제 딸을 먼저 했네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떤 문제가 저는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변을 잘 보고 복부 불편감도 없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젊으니까 내 젊었을 때를 막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애의 문제점은 뭐냐면 피부의 여드름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여드름이 대학 가면 좋아진다고 속였건만 대학 가서 더 심각해지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심각한 상태가 여전을 하니까 이 최악의 이 친구에게 스트레스 고민인 거예요. 정말 기숙사 생활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말 나와서 생활을 오피스텔로 나올 만큼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고 거기에 들인 비용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각 뭐 병원, 피부 관리시, 뭐 제품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볼 때마다 막 속상하고 뭐 돈도 너무 아깝고 아티스트리도 안 쓰고 뭐 지한테 안 맞다고 안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검사해 보자고 했더니 걔가 딱 검사를 했는데 정말 최악의 최악.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뭐 좋은 제품들 얼마나 많았을 거고, 객지 생활할 때도 늘 꼬박꼬박 이렇게 보냈었는데, 시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 표본 범위 안에서 너무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던데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뭐라고 봤냐면 얘가 여드름이 너무 심하니까 이 항생제를 한 번씩 먹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관리실에도 짤 수 없는 굵은 이런 거는 결국 이건 항생제로밖에 귀결이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건 막 아파요. 너무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항생제를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2주는 지나야 돼가지고 이제 2주가 한 하루 이틀 모질라는 그런 시점까지 이렇게 하고 바로 여행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열흘 넘는 그 여행이 지랑 내랑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기로 그때 계획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고 유산균을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유산균을 들고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도 바뀌어, 시차도 바뀌어, 가서 밀가루도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꾸준히 먹고 그 기간 중에 생리 현상까지 나왔어.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진짜 한번 확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생리 기간을 거치면 확 뒤집어지는데 이상하게 점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괜찮나? 괜찮나? 계속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괜찮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내가 유산균을 2개씩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행 1일차부터 유산균을 먹었거든요. 처방받은 유산균을. 근데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느낌?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그 다음날 관리실을 미리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지가 나빠질 거를 이제 미리 예견하고. 근데 그 관리실을 갔을 때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하얀 이런 면포라는 게 있대요. 그게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다른 거는 까먹고 안 먹어도 그거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2번째 검사를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설도 끼어가 이래서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데이터에서 그때 검사할 때 이미 뭐 이거 근육 뭐 스트레스 이런 건 없어도 피부 항목들이 다 있었거든요. 굉장히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것만 낮게 나온 게 아니고 상당수가 다 낮게 나왔죠. 그래프가 그렇게 안쪽에 작게 있다는 거는. 근데 특히 복부 불편감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본인은 못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보고 이 감동 스토리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이 피부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이런 친구들 정말 거품 물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의 흔적이 변기의 흔적이 이 사람 좀 물은 것 같아. 그리고 방귀쟁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밥을 너무 급하게 먹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매일 변을 본다 하지만 건강한 변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우리 딸이 검사하는 결과를 보고 자기도 그제서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정말 상위 15%로 나온 거예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상위 15%인가 20%인가 고선이었는데 이제부터 상위 20%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탁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입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더 어떤 게 좋은 걸 먹으면 되냐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나온 처방 그 유산균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나온 게 있으니까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나온 거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 이제 주문해서 먹었네요. 근데 정말 저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그걸 먹은 이제 역산을 해보니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저녁에 집에 오는데 정말 정확한 칼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30년째 정확한 칼퇴를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항상 평소에도 저의 목표는 남편보다 적게 먹는 건데 그게 이루기 힘들 만큼 소식에다가 배가 고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때가 됐으니 먹어야 되니까 먹고 이러지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빨리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이만큼 나팔처럼 커져갖고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도 맛있다 소리도 없고 배고프다 소리도 없고 뭐 더 달라 소리도 없고 이랬던 남편이 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어떻게 배가 고프냐? 나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러게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나의 리액션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생각해 보니까 가스가 잘 안 차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도 간단하게 굿모닝 수준으로 먹고 갔거든요. 평소에도 뭐 샐러드랑 뭐 프로틴이랑 뭐 이렇게 먹고 가거나 뭐 고구마, 뭐 사과 반쪽 프로틴 이렇게 먹고 가면 사실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먹고 가서 사실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이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점심 때까지 배가 안 고픈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로도. 그렇게 먹고 가고 하루 종일 말로 떠들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이었는데 점심 때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공기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공기 다 잘 안 먹고 덜어주고 막 거기 뭐 다른 직원들 여자들보다도 많이 안 먹고 이러거든요. 제일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공기를 다 먹는데요. 근데 저녁 돼서 와서 또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스가 안 차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이게 소화가 되면서 빨리 배가 고파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우리 남편은 더 이상 개선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개선이 된 거예요. 모든 지표들은 다 좋았지만 그거 뭐 복부 불편감도 없었어요. 거기 그래프상에서 별로 없었어요. 다 평균 이상이었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가스가 좀, 그래서 이 가스가 차는 원인을, 그걸로 개선을 되고 나니까 빨리 먹는 습관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뭔가 개선된 경험, 좋아지는 경험을 가지고 그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이게 좀 더 좋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나 봐요. 근데 이제 여전히 빨리 먹는 습관이 안 고쳐졌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장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빨리 먹는 그 습관이 더 가스를 많이 차게 하거든요.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병원 직원 중에 유난히 늦게 먹는 직원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직원의 속도에 맞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자기 평생 이렇게 뭐 먹는 습관 이거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뭐 바꾸려고 노력을 그다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직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직원의 속도에 맞춰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직원의 속도를 맞춰서 먹다 보니까 자꾸 그 직원의 밥을 쳐다보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왜 자꾸 내 밥을 보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의 속도를 맞췄더니 확실히 가스가 덜 차더라는 거예요. 엄청 늦게 먹는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평생을 못 바꾸는 이 습관도, 뭐 이렇게 생활 습관도, 그렇게 개선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 우리 아들도 검사를 했지만 아들도 뭐 딸도 아들도 다 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다 멀리 나가 살기 때문에 참 재검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아들도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식습관이 좋고 건강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남자애들 뭐 20대 애들이 뭐 그렇게 건강해 그저 뭐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표준 범위 아니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더니 더 신경을 쓰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 네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먹고 있는 그 먹는 게 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표현에서 내가 먹는 음식이 미생물의 먹이가 돼? 이 표현에서 굉장히 좀 연관성을 가지더라고요. 그냥 잘 먹는다가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가? 그러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만나 보니까 역시 아무리 좋든 나쁘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말고 본인이 관심 있어야. 그리고 이게 한 번 말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번 말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하면 거부 반응을 보여. 너무 열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나의 열정을 감추고 굉장히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아진 것 같아. 저게 좋아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게 PB가 아니고 이건 정말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뉴트리아이트가 그때 그 지효수 대표 얘기했을 때 정말 흡수율 그때 얘기했을 때 그 검사하신 분의 절반도 못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우리가 다 흡수 능력이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나의 장 상태를 봤으니 내가 거기에 분 돈과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이 장 상태로 내가 그 많은 돈을 허비했구나. 물론 다른 거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개선이 됐다는 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됐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정말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가성비 높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과민성으로 설사를 하고 뭐 이런 조카가 있어서 마침 한약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의원에 가려는 친구가 있어서 한의원에 가더라도 장이 좋아야 흡수가 잘 된다. 한의원에 가서도 물어봐라. 유산균에 대해서 권장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이런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더니 조카도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비만으로 고민이 많으신 또 제 지인이 막 비만 유산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했더니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니 뒤에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생략을 하고요.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지효세 대표님이 다회차 분석 비교 영상 참고 그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없고 놓쳐버리는 내용도 내 그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비교 분석을 하고 소비자 것도 잘 상담을 해주려면 이 분석 비교 영상을 참고해서 잘 설명해 주면 되겠던데 저도 이제 이 단세 지방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단세 지방산이 가장 많은 게 수용성 식이섬유더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구화검, 이눌린, 근데 그게 우리 수용성 파우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량성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 목표는 이 하이브비츠를 먹는 습관을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건데 이거를 늘리고 수용성 파우더를 또 밥에도 넣고 그런 예전에는 밥에까지 안 넣었는데 잡곡밥입시다만 밥을 할 때 그 위에도 넣고 하는 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치고 가면 이제 소비자하고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미팅을 할 건데 또 샤브샤브에 들은 그런 각종 야채들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뉴를 같이 하면서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같이 바꿔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요리 메뉴들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높여가면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너무 유익한 정보였고요.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내용에 쏙 빠져서 듣고 있었는데, 다음에 언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또 이런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그리고 본사 강의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마무리로 박나연 리더님께서 또 임팩트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리더님 나와주십시오. 박나연 리더님. 네. 음소거 해제 이제 됐습니다. 네, 리더님. 오늘, 우리 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사회를, 소개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저도 황송했거든요. 네, 엘라코치 이지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경험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우리 최윤희 리더님, 사명감으로 또 이렇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윤희 리더님께도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리더님들 오늘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드림월드 전체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세컨 밀레니얼 미팅을 하니까요. 정말 다양한 경험, 요 다양한 리더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집약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그죠? 그래서 세컨 밀레니얼이 정말 멋진 미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너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할 일을 정말 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 속에서 멋지게 리더님들이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미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기 하면 되겠습니다.